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 이 영상을 찍는데 저 혼자서 그냥 다 합니다. 카메라 하나, 핸드폰 카메라 켜고, 뭐 편집도 하고 뭐 다 해요. 저 혼자서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찍는데 한 20분, 30분. 또 그걸 다 이렇게, 예?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 또 한 30분. 그래서 1시간이나 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난 영상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카페, 또 카페 커피숍의 이 소음, 실내 소음은 어떻게 이거를 좀, 예?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독자 분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극장이나 또 뭐 이런 체육관, 다목적 홀 이런 데는 음향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쪽 분야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분들이 잠도 잘 안 자나 봐요. 막 새벽에 이렇게 뭐 한밤중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관 있죠. 영화관하고 극장은 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극장에서 스크린 해놓고 영상기 돌려서 영화도 하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용 극장이 있고 또 전용 영화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좀 다르죠. 음향 시설이 다 돼 있고 뭐 스크린에다가 영상기 돌려서, 또 영상기를 돌리는지 하여튼 뭐 액정으로 하는지 요즘엔 또 달라요. 그리고 근데 요즘 영화관은 그냥 발달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막 3D 영상에다가 특수 효과까지 들어가요. 막 의자가 진동을 하고 막 물방울도 튀고, 예? 막 향기가 은은히 퍼지면서 막 안개가 콱 차고 막 이런 특수한 효과까지 다 막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의자를 이렇게 뒤로 쭉 펴면 반쯤 막 다 누워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맥주도 제공하고 뭐 치킨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막 맥주도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또 즐겨요. 근데 요즘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예?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쫙 누워서도 보고 마시고 먹고 심지어 구워 먹고, 예? 또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자, 이거는 예,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한 2000년, 약 2000년 됐죠.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80년 뒤에, 예? 완공됐다 그래요.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이죠. 콜로세움. 제가 이 팬데믹 시작되는 그 시점에 로마 쪽이랑 둘러보고, 그때 콜로세움도 가서 자세히 제 관심사니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할 때, 이상하게 이 중국 분들이 마스크를 다 막 썼더라고요. 잘 안 쓰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막 중국에서, 특히 우한에서 무조건 비행기 표 사가지고 막 탈출할 때. 그때요. 그때 저는 로마 쪽에 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팬데믹이 이제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그 콜로세움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돼 있죠. 여러 가지 그 도면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마 상상도죠. 상상도. 여기에 보면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바베큐를 하는지 숯불구이를 하는지, 구워 먹는 사람, 누워 자는 사람, 싸우는 사람, 뭐 얘기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2000년 전에도 참 사람 사는 게 이랬구나. 신기합니다. 이 질문은, 구독자 질문은 이제 극장이나 강당, 뭐 다목적 홀 이런 음향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자, 이 사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 이거는 이제 무대에서 객석 쪽으로 찍은 사진이고, 또 이 사진은 객석 측면에서 무대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 이 극장, 오페라 공연도 많이 하고 이 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롯데 아트홀이죠. 제가 언제 작년인가 그 세계적인 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입니다. 박준호 그 교수 그 공연 때 그때 갔었는데 그때 찍었어요. 그 연주 중에는 촬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연주가 다 끝나고 저 조그맣게 지금 무대에 보이는 저분이 박준호 씨예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두 커트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롯데아트홀은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중앙에 가운데 이렇게 무대가 있고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이 이 롯데 아트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아마 맥지로 꼽힐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그
그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 목조주택 크다란 규모로 한 3층 규모로 그런 3층 규모의 목조주택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 지난 영상에 나오죠.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 시설 또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또 대표적인 그 국립극장 헤어룸 극장 요 단면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무대가 여기죠. 무대가 있고 이제 각 객석에서 객석이 이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객석에서 당연히 시야가 확보되게 돼 있죠. 앞사람 뒤통수가 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각도를 맞춰서 객석의 각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무대 부분에서는 이 육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목소리가 음량이 충분히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멀리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뿔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소리를 치면은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서 그쪽으로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무대 쪽은 이 고도의 반사재들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자가 여기서 소리를 막 내면은 음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관객석 쪽으로 음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무대 윗부분은 안 보이지만 객석에서는 그 무대 그 네모난 프레임만 보이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그 무대 막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극장 규모가 클수록 큰 그 규모의 그런 극장일수록 그 무대 막이 여러 개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막과 막 사이에 막이 이렇게 착 내려와서 가려주고 그동안에 다 뭐 이동하고 치우고 소품들도 다시 배치하고 또 막이 올라가고 막이 내려오고 또 막에 어떤 그런 디자인을 넣어서 이렇게 막이 여러 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된 게 극장이에요. 그리고 무대 바로 앞에 또 조그만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을 합니다. 그게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해서 거기에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오케스트라 피트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관객들 눈에 딱 띄게도 하고 또 보통은 그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오케스트라는 피트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 있죠. 그래서 잘 그 무대에 방해가 안 되게 그런 어쨌든 이 음원이 어디서 나와요? 무대에서 나오죠. 근데 무대에서 나오는데 자 소리가 이렇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리가 1초에 얼만큼 간다고요? 1초에 340m를 가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청각 기관이 땅땅 이렇게 두 번 소리를 내잖아요. 땅땅 두 번 내는데 요 땅땅 간격이 0.05초 20분의 1초죠. 그 안에 땅땅 이렇게 두 개가 울리면은 그냥 땅으로 들립니다. 땅땅으로 안 들리고. 근데 이게 땅 간격이 0.05초를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땅하고 두 번째 땅이 0.05초를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땅으로 안 들리고 땅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에코가 있어요. 에코로 들려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340m를 가니까 0.05초 동안에 몇 m를 가겠어요? 0.5초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340m 반, 170m인데 0.05니까 17m 요 가는 거리. 17m. 0.05초 동안 소리가 17m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대가 있으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자, 직접 음이 있어요. 관객한테. 여기 연기자가 소리를 지르면은 관객한테 직접 음도 있지만은 이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천장이나 뒤쪽에 벽에 부딪혀서 이게 음이 반사가 돼서 또 이 관객한테 또 음이 하나 오는 게 있어요. 반사음이 오죠. 직접음이 오고. 그러면 직접음의 이 거리하고 반사음의 이 경로, 거리 차가 17m 이상이 난다. 또는 시간으로 할 때 직접음이 도달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튀겨서 반사음이 도달하는 시간이 그 차이가 0.05초 이상 나면은 이 관객은 에코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땅땅 이렇게 울려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꽝입니다. 그래서 에코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대 쪽에는 음량을 다 보내기 위해서 반사 이런 마감재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반대쪽에는 이 경로차 0.05초 또는 17m 이상의 경로차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객석 뒤쪽에는 고도의 흡음재를 써줘요. 그러면 직접음 같죠? 그 다음에 반사음이 17m 이상 경로차가 나지 않게 뒤쪽에서 흡수가 돼서 그런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 국립극장, 헤어룸 극장도 이 단면을 보면은 자, 무대에서 음이 나갈 때
천정도 적당한 어떤 곡선과 요철이 이렇게 있죠. 천정도 그냥 밋밋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쪽, 객석의 뒤쪽은 대부분이 이렇게 흡음재 또는 이 다공, 판 같은 거. 그리고 중간 부분, 극장의 이 중간 부분은 코펜하겐 리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음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난반사시키는 그렇게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무대 쪽은 고도의 반사재, 음이 충분히 객석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다음에 저 뒤쪽은 어떻게 돼? 에코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죠? 직접음과 반사음의 차이가 17m 이상 나지 않게 또는 0.05초 이상 시차가 나지 않게 흡수하는 흡음 처리라고 중간쯤 극장 중간에는 요철을 많이 준 코펜하겐 리브판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요거는 뭐 조금 작은 극장의 단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에 요철을 두고 뒤쪽은 흡음, 앞쪽에는 반사재 이렇게 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돼요? 공연할 때 감동을 먹는 거죠. 이게 뭐 왕왕 울리고 이러면은 이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이 콜로세움 그 관객들의 모습의 그 아마 상상도죠. 상상도를 보셨는데, 이 콜로세움이 5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5만 명. 예, 그러면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 잠실 주경기장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콜로세움하고 비슷하지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는 좌석수가 7만 석에서 몇 개 모자라요. 6만 9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 규모가 얼마나 커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데 문제는 이 잠실 주경기장 지금 이제 올림픽 앞두고 서둘러서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소리가 막 왕왕 울리는 겁니다. 왕왕 울려요. 소리가. 예? 그 뭐 본부석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좀 뭔 말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왕왕왕왕 울려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음향 조절해가지고 다 그거 뭐 다시 수정해서 고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잠실 주경기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음향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2000여 년 전에는 그 콜로세움에서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본부석에 뭐 네로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던 그 운동장에서 뭐 검투사가 뭐라고 떠들던 다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려요. 5만 명한테. 그래서 굉장히 그 음향적인 그 설계, 그 구조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콜로세움입니다. 제가 갔을 때 거기 전시된 모형 사진, 뭐 복원도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거는 이 콜로세움이 벽돌 조적식이 거의 만 80%고 이 굵직한 외곽 쪽으로는 이제 돌을 대리석을 이렇게 쌓아서 석조로 했는데 그 돌과 돌을 말하자면 디귿자형 보강 철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 옷을 꼬매놓듯이 이렇게 다 보강을 해놨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이만한 항아리 같은 게 금이 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디귿자 쇠를 그 항아리 갈라진 데 금간데다 이렇게 박아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같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딱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귿자 쇠를 돌과 돌을 잡아주느라 이렇게 박아놓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지자체 그 건물도 엄청 커지고 화려해지고 하면서 또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뭐 강연도 있고 공연도 있고 뭐 거기서 뭐 운동회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이러려니까 커다란 강당 홀, 그 다목적 말 그대로 다목적 홀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다목적이니까 연사가 와서 강연을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음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명료도라 그러죠. 명료도.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또렷하게 잘 들리냐가 명료도입니다. 그때는 명료도가 좋아야죠. 근데 어떤 뭐 학생들 음악회를 한다든지 연주회를 하고 이럴 때는 그 잔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딱이라는 게 딱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딱 하고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딱 하고 울렸을 때 딱 하고 가는 시간. 그러니까 음이 딱 처음에 발생하고 나서 이게 처음에 100데시벨이었는데 처음에 딱 발생할 때 음이 시간과 함께 가면서 데시벨이 떨어지죠. 100에서 60까지 떨어지는 데 시간. 그러니까 100에서 60 떨어지면 40데시벨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 그래요. 그거는 어떤 음의 이렇게 풍성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잔향 시간이 길어지면은 명료도는 떨어지는데 음악회 같은 거 할 때는 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목적 홀에 자 연사가 있는 아까 그 극장하고도 마찬가지였죠.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코 반사음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목적 홀 저 뒤쪽 부분에는 이 가변성을 줘야 되겠죠. 왜 다목적이니까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 가변성이 있는 그러한 재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할 때는 뒤쪽에 흡음력이 높은 재질로 싹 바꿔요. 그게 이렇게 회전판 같은 거 사진에서 보는 거 이런 회전판도 있고 또는 이렇게 브라인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는 삼각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뺀질뺀질한 면도 나왔다가 이게 돌아가면은 여기는 흡음재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가변성을 주는 그러한 음향 조절 장치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다목적 홀에는 그러한 음향 장치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질문하신 구독자님, 뭐, 충분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침에 잠깐 영상을 찍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